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만큼 AI가 발전하는 속도는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바꾸고 있는데요. 여기에 챗 GPT의 등장은 전 세계에 인공지능의 혁신을 불러온 또 다른 도전이자 인류가 어디까지 변화 가능한지 보여준 기술의 혁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없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인류와 공존하는 인공지능, 인간의 예술과 정치적 사상 분야까지 AI의 손길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삶에 인공지능의 도움은 필수가 됐습니다. 급속도로 변화 중인 인공지능과 인류의 공존. 과연 슈퍼 AI, 초거대 AI는 인류에게 기술의 축복일까요? 아님 기술의 위협일까요? 과학의 달을 맞아 다큐S 프라임이 준비한 특집 4부작 과학 미래와 손을 잡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금나나입니다. AI, 오늘의 날씨 알려줘. 오전엔 흐리지만 오후가 되면 차차 맑아집니다. AI, 우울할 때 기분 풀어주는 음악 들려줘. 여러분은 혹시 인류 최초의 인공지능이 뭔지 아시나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마녀.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정답을 보여드리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혹시 금나나니? 네,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은 백설공주입니다. 어때요? 질문에 틀린 답을 말하긴 했지만 어쨌든 동화 속 백설공주의 마법 거울은 현재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닮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 한마디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게 된 건 모두 인공지능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젠 사용자의 요구에 지정된 대답만 하던 인공지능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새로운 대화형 AI 챗봇 챗 GPT가 등장하면서입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챗 GPT가 출시 2달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 같은 기록은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보다 훨씬 빠른 초고속 성장세이고 인터넷 등장 이후 20년 동안 이렇게 빠른 성장률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혁명에 비유되며 인류의 삶을 훨씬 빠르게 변화시키는 챗 GPT. 인류는 왜 이렇게 챗 GPT에 열광하는 걸까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가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나 은행에서 채팅을 통해 업무 시간 등을 물어보면 자동으로 응답해주는 서비스 챗봇.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미국 기업 오픈 AI에서 출시한 챗 GPT는 챗봇의 AI를 접목해 기존보다 훨씬 진화된 검색 엔진입니다. 챗 GPT는 대화를 의미하는 챗과 생성적 사전학습의 축약어 GPT를 합쳐서 만든 것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말합니다.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거기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챗 GPT. 그렇다면 우리는 왜 챗 GPT의 등장에 열광하는 걸까요?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만들어낸 모든 문장과 문서의 그 단어와 단어 간의 확률 관계를 학습을 해버린 거잖아요. 저는 챗 GPT의 그 등장을 좀 어떻게 보면 매우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인류가 만년 동안 찾았던 인간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가진 대화 상대를 드디어 얻게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와서 해석하자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와의 대화를 우리가 그렇게 찾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챗 GPT가 등장하고 드디어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동안 생성형 AI 모델은 이미지나 음성, 영상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음성 기반 AI 비서가 그 예인데요. 반면에 텍스트 기반의 생성형 AI는 개발이 늦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사람의 언어는 매우 복잡 미묘해서 구조나 의미를 기기가 이해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픈 AI는 2018년 처음으로 GPT-1 버전을 선보인 이후 인간의 뇌신경세포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꾸준히 늘려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해왔고, 챗GPT는 인터넷에서 얻은 수많은 사람들의 각종 질문과 답변, 문장들을 수집하고 스스로 익히는 강화학습을 거듭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챗GPT에게 봄이 오는 기분을 시로 써달라고 해봤습니다. 몇 가지 주어진 단어와 기존의 시를 새롭게 조합시켜 순식간에 봄을 묘사하는 시 한 편이 완성되는데요. 인간이 쓴 시라고 해도 믿을 만큼 감정 묘사가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기존 인공지능 전반과 챗GPT를 말하면 어떤 큰 차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머리,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한 모습에서 발전해서 특히나 이번 챗GPT는 언어 모델,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거에 더 특화된 모델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과 교감하는 형태로 진화하며 이처럼 강화학습을 거듭한 챗GPT는 사람의 버금가는 정교한 대화 능력을 구사합니다. 사람처럼 시를 짓기도 하고 코딩과 작곡 등 창작 능력도 상당한데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챗GPT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많은 분야에 활용돼 기업 경영과 사회를 혁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챗GPT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챗GPT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질문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보를 추가하는지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질문의 방향성과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챗GPT하고 대화를 나누고 의미 있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질문에 대한 생각을 매우 많이 해야 되고, 사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시간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한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챗GPT의 일일 방문자 수가 1,3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기업이나 관공서에 적용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챗GPT가 사무 현장에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챗GPT 활용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직장인을 주요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별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은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업 내용이나 계획 등을 알리는 보도자료, 막상 쓰려면 답답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챗GPT의 사업 공고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기본적인 보도자료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들어갈 세부적인 내용, 원하는 코멘트만 따로 입력해주면 보도자료의 세부 사항을 보강해줍니다. 이목을 끌 수 있는 제목이 필요할 때에도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세세하게 입력하면 챗GPT는 어려움 없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언론 홍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 작성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공고가 나가고 할 때 공고문을 붙여넣기만 하면 챗GPT가 알아서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보도자료 초안 작성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됐다면 챗GPT를 활용해서는 10분 내로 단축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것 같아요.
업무 도중 적잖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엑셀 함수 출력 방법입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은 함수를 만드는 걸 가장 어려워했는데요. 특히 데이터가 방대할 경우 손으로 일일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챗GPT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 수 있으면 누구나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외에도 행사 목적과 내용을 간략하게만 넣어도 행사 진행 시나리오 초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활용편을 시작으로 시민 일상생활편, 창작 영역 활용편 등도 추가 발간할 예정인데요. 챗GPT 활용 범위가 사무 현장뿐만 아니라 실생활로도 넓어질 거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각자 업무가 굉장히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각 직무에 맞는 형태로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챗GPT를 활용하는 걸 먼저 스스로 한번 연구해보고 발굴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한 번 검증하고 또 재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챗GPT뿐만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저는 좀 사람들에게 좀 유용한 기술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사용하기 힘드신데 이렇게 어떤 챗GPT 같은 대화형 기술들이 적용된다면 키오스크 학습 없이도 어르신분들도 누구나 쉽게 주문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인공지능 시장은 해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챗GPT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기술 경쟁에 나섰고 챗GPT 작동 기반인 제너레이티브 AI, 일명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는 사상 유례 없는 공격적 투자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3년은 AI를 둘러싼 거대 기업들 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우리나라 대형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역시 발빠르게 대응하며 한국형 챗GPT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해외 기업보다 쌓아놓은 한국어 데이터가 방대한 만큼 이를 무기로 막강한 자본과 기술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에 대항한다는 전략인데요. 그렇다면 한국형 챗GPT 시장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기술로 도전장을 던졌을까요?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시의 언어만큼 그 의미가 응축된 것이 또 있을까요? 이 시극은 그 언어가 실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작품 속 20여 편의 시를 지은 이는 사람이 아닌 바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말부터 시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 인공지능은 13,000여 편의 시를 학습하고 난 후 53편의 시를 써서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또 노래 가사를 이어서 작사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입력한 기존 가사의 뜻을 이해하고 뒤에 이어질 가사를 만들어줍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 700억 건 되는 데이터셋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수천 대 분량의 GPU를 확보하고 있는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의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AI 모델들은 주어진 글을 이해하거나 혹은 분류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주어진 글을 인식하는 데 그쳤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개발한 그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이어서 작성해주거나 무언가 새로운 창작 활동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이용자가 텍스트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도 개발했습니다. 1,400만 장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사전에 학습했다고 하는데요.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인식해 수많은 데이터를 확인한 후 스스로 학습해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이 초거대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미래 산업의 동반자로 인공지능을 연구해야 할 시점인데요.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존 2022년까지는 누가 더 모델을 크게 만드는지의 경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델을 더 키우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이미 밝혀졌고, 그러면 이제 누가 더 큰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가, 누가 더 큰 모델을 학습할 만큼 데이터를 확보했는가, 혹은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었는가, 이것이 경쟁이었다라고 하면 2023년부터는 모델 사이즈나 혹은 데이터나 인프라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적절한 규모에서 어떻게 하면 더 활용 가치가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가 2023년에 주목받는 연구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챗GPT는 영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온 만큼 아직 한국어 기반 정보가 취약합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이 축적한 한국어 데이터의 양과 질은 글로벌 빅테크보다 우위에 있는데요. 국내 검색 플랫폼 업계도 챗GPT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1년 자체 보유한 슈퍼컴퓨터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초거대 AI를 개발해서 5,600억 개의 한국어 토큰을 학습했는데요. GPT-3의 한국어 데이터와 비교해도 약 6,50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이는 50년치 뉴스, 9년치 블로그 글을 모은 것과 같은데요.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인공지능 모델인 셈입니다. 저희는 최초의 한국어 초대규모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를 만들었는데요. 초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저희가 획득할 수 있는 한국어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학습한 언어 모델을 말합니다. 인터넷에는 정답성 정보나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 같은 게 있지만 지식인 같은 서비스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했던, 그리고 채택된 답변과 채택되지 않은 답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처럼 사람들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다양한 그 정보들을,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었던,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나 의식의 흐름, 아니면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이 가능한 AI가 저희가 확보한 AI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 AI 시스템을 일상화 서비스로 전환시킨 후 사용자가 자주 쓰는 어플과 니즈를 파악하여 더욱 편리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 AI 딥러닝 기술을 음성인식 엔진에 적용시켜 음성인식 정확도를 높인 어플이 인기 있는데요. AI가 대화 주제별로 구간을 나누고 대화의 핵심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AI 요약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인식을 텍스트로 전환시킬 수 있고, 이런 기능으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검색어를 검색창에 입력하고 있는데요. 이 중 많은 경우는 여러 검색 결과를 살펴보는 대신 한두 개의 웹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아예 웹페이지 클릭 없이 검색 결과 화면에서 바로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검색 포털의 인터페이스가 챗봇과 같은 대화 형태로 변화할 거라 보는데요. 이제는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생각하기보다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품이나 세상을 만들지 집중할 때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AI가 사실 많은 기대를 받았던 거는 꽤 됐는데요. 한동안 좀 그 성과가 실제 기대에 못 미쳤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AI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고비용 구조였기 때문이었던 건데, 이게 초대규모 AI 시대에 오면서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 하나의 큰 초대규모 AI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어떠한 가능성, 기능을 뽑아내는 데 드는 비용은 많이 준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AI는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는 이미 이르렀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AI가 더 고도화되고 개선될 거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AI는 단순히 답을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시스템과 결합해서 어떤 일을 하는 데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을 앞세워 검색과 창작 활동까지 활발해진 지금, 이제는 메신저에 연동한 챗봇 프로그램도 개발됐습니다. 눈 달린 챗GPT라는 타이틀로 출시된 이 챗봇은 챗GPT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결합했는데요. 질문에 대답을 내놓는 텍스트 방식을 넘어
이미지까지 스캔하여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메신저에 추가만 하면 편하게 챗 GPT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크게 이제 GPT를 갖다 쓸 때 저희가 두 개를 많이 했는데, 하나는 아까 이미지에서 텍스트 읽는 거는 저희 쪽 기술이 더 좋기 때문에 그거를 붙인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GPT 같은 언어 모델에 저희가 명령어를 줄 때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 명령어를 어떻게 최적화하냐에 따라 이 답변이 되게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대화를 하면서 받은 프롬프트, 그 대화 내용이나 프롬프트를 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GPT가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최적화하는 과정을 저희가 앞에 붙여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손글씨로 쓴 영어로 된 수학 문제도 번역해서 풀어주고, 사업자 등록증 같은 서류도 주요 항목별로 분류해줘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고, 논문도 번역해서 요약해 주는데요. 챗 GPT를 기반으로 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 기술을 결합해 사용자가 문서의 사진을 찍거나 전송하면 이미지 내 텍스트를 이해하고 답변합니다. 편리함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포함해 27개 언어와 다양한 분야의 지식 활용이 가능한데요. 개발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고 많은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부족한 게 있을 때라도 아직 기술적으로 좀 모든 걸 편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많이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쨌든 생태계를 키우는 게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무료로,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시도를 본인의 업무나 본인의 일생생활로 많이 가져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챗 GPT가 현재 AI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모델이라면 이곳에선 챗 GPT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이끌고 있는 대형 언어 모델이자 대화형 AI에 경쟁하기보다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어에 특화된 언어 모델로 차별화하고 챗 GPT 알고리즘에 한국형 지식을 학습시킨 한국인에 특화된 GPT를 선보였는데요. 챗 GPT가 전반적으로는 탁월한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보여주지만 특정한 지식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을 이용 특화된 산업과 도메인 부분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접근법이 그렇게 초거대한 거를 만든다기보다는 산업과 도메인에 특화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학습시켜서 여러 가지 헬스케어라든지 뷰티라든지 또는 여러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챗 GPT는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잘하는 아이라고 하면 도메인 특화형 GPT는 특정 산업 내지 특정 도메인 아주 그 좁은 영역을 챗 GPT보다 훨씬 더 잘하는 아이, 이런 게 도메인 특화형 GPT고요. 저희 같은 회사는 저희 그 인공지능 전문 회사는 그런 도메인 특화형 GPT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에서 다른 AI 엔진들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제작 플랫폼과 제3세대 AI 휴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 중인 도메인 GPT에 YTN 사이언스 방송국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연동된 챗 GPT가 답변을 하고 이때 스피치 투 페이스라는 얼굴 표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I 휴먼이 최대한 인간에 가까운 모습과 응답으로 메타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곳에서 개발한 GPT는 YTN 사이언스 방송국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YTN 사이언스는 한국의 종합 뉴스 채널인 YTN이 운영하는 과학, 기술 전문 뉴스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주로 과학, 기술, 지구환경, 헬스케어 등의 주제로 다양한 뉴스를 사람으로 보면 사람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별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인간의 뇌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거를 모티브 삼아 각각 개별 AI 기능을 수행하는 엔진과 모델을 연결해서 종합적인 추론과 판단을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는 새로운 기술과 연동하여 또 다른 산업 구조를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챗GPT가 촉발한 인공지능 산업의 대변혁기에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단순히 기존 것을 쫓는 게 아닌 특화된 모델 그리고 심화된 기술 개발만이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후발주자이지만 오히려 자신이 넘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그리고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서로 자기네 생태계에 끌어들이려고 지네들이 연구한 성과들을 공개를 합니다. 그걸 가져다가 쓰는 회사들 좀 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충분히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폐쇄적으로 모든 거를 자기 상업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연구 개발했던 그 성과물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그걸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가져다가 우리 목적에 맞도록 쓰느냐. 그런 측면. 그러니까 원래 인공지능 그 산업을 보면은 기초 연구는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굉장히 앞섰고 응용 기술은 저희 한국이 결코 만만치 않게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뭐 똑같은 그런 판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좀 기초 기술 부분보다는 응용 기술, 응용 AI 쪽은 굉장히 빠르게 좀 따라가고 있어서 그다지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응용 기술 쪽은. 저희가 잘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AI 챗봇 챗GPT가 던진 충격파는 세계 각국의 무서운 속도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구글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평가에 새로운 인공지능 챗봇 개발에 뛰어든 건데요.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 바이두까지 AI 챗봇 개발에 뛰어드는 등 빅테크 회사들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은 AI를 둘러싼 거대 기업들 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챗GPT의 등장이 글로벌 산업계를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재편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seen many breakthroughs, and those breakthroughs have been followed by lots of investment and the creation of companies. ChatGPT is different. It is the first technology that anybody in the world can use, and they can use it in ways that will be beneficial to them. I see this as being revolutionary. ChatGPT perhaps isn't going to affect the world, but it's going to affect millions,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in positive ways and possibly negative ways. I think that we are on the cusp of seeing an enormous number of new products and new innovations around technologies like ChatGPT. 제가 누구나 궁금해할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챗GPT, 이번 주 로또 번호 좀 알려줘. 매주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노트북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세종대왕의 노트북 던짐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훈민정음에 대해 언급한 사건입니다. 지금 보신 사례들은 실제로 챗GPT에게 질문해서 나온 대답들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있고 심각한 오류도 발견됐는데요. 인류의 새로운 지식 창고로 알려진 챗GPT도 절대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챗GPT를 악용해서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는 일이 생기자 일부 학교에서는 직접 손으로 쓴 논문과 구술 시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챗GPT가 스팸 메일을 대량 생성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우려부터 딥페이크 남용, 가짜뉴스 생성, 해킹 문제까지 윤리의식 상실과 부정확성에 대한 대처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축복일까요? 아님 위협적인 존재일까요?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 교수들이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를 사용해 졸업시험 4개 과목을 채점한 결과 평균 C+의 성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문 MBA 과정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도 챗GPT가 필수 과목 기말 시험에서 B나 B- 학점을 받았습니다.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가 대학원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성능을 보이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교육계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과제물 제출에 표절과 같은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각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적절할지 해답을 찾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뭐 윤리 가이드라인,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작년 재작년에는 법까지 이제 일반적인 제안서를 만들었고요. 우리나라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유네스코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 세계가 특정한 나라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그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증제를 하자. 그러니까 얘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검증 인증제를 하자라고 이야기 나와 있고요. 이곳은 자연어 처리 AI 기술에 특화된 기업으로 수많은 논문과 서류들의 표절 여부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분량의 논문이라도 1분 이내에 검사가 가능한데요. 저작권 문제는 누가 썼느냐에 따른 법적 공방이지만 모방과 표절은 창작자의 양심과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카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베끼고 섞어버리기 때문에 특정인을 표절했다고 특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 챗GPT가 아무리 사람에 가까운 수준의 언어 지능으로 뭔가를 작성해준다 하더라도 사람이 쓴 것과는 분명히 다른 패턴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나타날 것이고 이제 지금의 어떤 필적 감정을 하는 것처럼 나중에 기술의 발전이 이뤄지면 그런 축적된 데이터에서 보이는 어떤 비정상적인 패턴을 감지해내는 또 그런 기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챗GPT를 활용했다라고 올바른 인용 출처 표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올바른 글쓰기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음악 소리는 AI가 만들어낸 세계에 단 하나뿐인 음악입니다. 동영상 콘텐츠가 증가하며 배경음악을 비롯한 각종 음원 수요도 덩달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인간의 창작 능력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수요를 AI 작곡 솔루션이 대체하면서 관련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동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하는 장르, 곡 길이, 빠르기, 조성과 음악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모티브와 같은 음악의 특성만 입력하면 음원이 생성됩니다. AI가 만든 노래는 이미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재창작물에 가까운데요. 누군가는 AI가 만든 노래를 인간이 만든 창작물로 보지만 누군가는 AI는 도구일 뿐이어서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다면 AI가 만든 노래의 저작권은 누가 보유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회에서 지금 좀 다양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 서비스의 장점은 저희 도구를 사용해서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든 음악은 음악에 대한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그 음악을 통해서 저작권을 등록을 하던 아니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던 문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류가 남긴 문화의 보고라는 말처럼 책은 인류가 만들어낸 위대한 기록품이자 예술 작품인데요. 오직 인간만이 책을 쓸 수 있다는 자부심. 하지만 이제 그 말도 바뀔지도 모릅니다. 뛰어난 논문 작성 능력으로 각광을 받은 챗GPT가 이제는 책을 직접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책을 만드는 시간이 단축된 것뿐만 아니라 표지부터 이미지까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두 완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기획하고 명령은 했지만
챗GPT 인공지능이 저자인 상황. 과연 누구의 창작물일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에 이 장면을 처음 맞닥뜨린 상황이어서 분명히 이제 답이 만들어져 갈 건데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챗GPT가 어떠한 글을 많이 생성해 놓는 작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결과물을 냈는데 거기에 저작권 표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작품은 나와버린 거죠. 근데 원 저작자는 자기가 쓴 글이거나 자기가 쓴 어떤 연구나 사례나 이런 것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태까지 내재되어 있던 챗GPT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계속 왕왕 있는 이 이야기를 한 번에 넛지를 시킬 수 있는 사건은 곧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인간에게 편리함만을 준 것은 아닙니다. 더욱 고도화되고 진짜에 가까운 기술로 불특정 다수를 거짓된 정보로 현혹하는 데도 쓰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한 가짜 영상 딥페이크부터 유명인 얼굴 및 보이스를 합성해 퍼뜨리는 가짜 뉴스까지 인공지능을 악용해서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This is the real problem with AI and governments. Governments don't respond to problems until they become serious problems. They react to problems. I think we all recognize that fake news is a problem today. Nobody, as far as I know, is acting aggressively to put a proper rules and regulations in place for fake news. But it's too late. There's already products out there. People are using it. It's too late. Governments or whoever is going to regulate AI needs to be proactive. And so the governments always respond to problems once they become problems. But right now, what we really need are people who can be not reactive, but proactive to say, this is a problem. It's going to be a bigger problem in the future. Let's solve it now before it becomes even worse than it is. 최근 들어 챗GPT를 이용해 누구나 악성 코드나 타인의 보안 시스템을 공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의 보안 기술들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며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줬지만 시스템을 방해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체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산업군에 사이버 보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200만 개 이상의 악성 코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협에 대한 단순한 몇 가지 정보의 나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정보들 속에 포함된 공격자의 공격 의지, 목표, 경로 등의 시나리오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것들은 전문 해커들이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챗GPT나 그런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좀 생성할 수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는 어떤 공격들을 일일이 다 전문가들이 붙어서 대응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자동 생성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격 코드나 악성 코드들에 대한 특징 정보를 잘 캐치를 해서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잘 만들어지는지들을 데이터셋화시키고 이걸 학습을 시키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GPT 3.5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오픈 AI가 불과 4개월 만에 한층 더 인간에 가까워진 GPT-4를 내놓았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기능을 달았다는 점입니다. 풍선 수백 개가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GPT-4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며 줄을 자르면 어떻게 될지를 물었습니다. 풍선들이 날아가 버릴 것이란 답이 돌아왔는데요. 밀가루, 계란, 버터, 우유를 찍은 사진을 주고 이 재료들로 무엇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질문하니 팬케이크나 와플 등 여러 개의 요리들을 대답했고 이는 단지 몇 가지 사례로 가능성은 끝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GPT 3.5는 문자만 이해하는 언어 모델이었으나 GPT-4는
사진까지 입력할 수 있는 멀티모달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AI의 진화는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불리던 예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한 장의 그림이 완성되는데요. 기본적인 콘티까지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0에서 20초입니다. 이걸 AI로 활용해 웹툰 작가와 협업한다면 웹툰 제작 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콘티 제작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좀 더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 대상을 이해했다면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키는데요. 네, 저희 서비스는 크게 보면 이제 멀티모달 학습입니다. 멀티모달 학습은 생성형 AI의 한 부분이 됩니다.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텍스트나 이미지 아니면 텍스트나 비디오,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각각의 이제 모달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멀티모달 중에서도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보드에 만들고자 하는 상황을 문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력해줍니다. 총 4개의 문장 입력이 가능한데요. 인공지능은 처음 입력한 문장을 다듬어서 그 문장에 맞는 콘티를 그려주는데 콘티도 다양한 샷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중 내가 원하는 콘티를 골라서 그림이 주는 생동감을 높이기 위해 얼굴 표정과 배경을 없앨 수도 있고 다양한 색깔로 평범한 그림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용하는 웹툰 작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곳에서 개발한 웹툰 콘티 AI는 제일 까다로운 부분인 제작 콘티까진 만들어주지만 세밀한 배경이나 감각적인 대사, 그리고 독자층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전체적인 톤은 여전히 웹툰 작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직 구상이 안 된 장면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거를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그 안에서 약간 쇼핑하듯이 적절한 이미지를 골라서 쓸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직접 구상하게 되면은 되게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이제 직업을 잃는 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있는데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니까 빨리 적응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AI보다 진화한 생성형 AI, 챗 GPT의 등장으로 저전력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초고성능 반도체 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챗 GPT의 발전에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역할이 중요했는데요. 국내 AI 반도체 업체들도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구현을 지원하는 차세대 칩을 선보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학습과 추론 이외에 대규모 연산까지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인간의 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인공지능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일찌감치 비즈니스 영역을 AI 반도체로 확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제 AI 시장 자체가 AI 자체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AI 반도체도 아직은 얼리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전기차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얼리 스테이지들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저희 국내에 이제 있는 저희를 포함해서 국내 AI 반도체 회사들이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얼리 시장에 진입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근본 경쟁력을 어느 정도 토대는 지금 현재 갖추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발전은 곧 인공지능의 발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 구조로 반도체 시장은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챗GPT의 등장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게 어쩌면 또 한 번 찾아온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어떻게 빨리 적응해 나가느냐, 인류에게도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큰 화두인 시대입니다. 최초로 사진이 등장했을 때 화가라는 직업은 사라질 거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화가는 인물의 내면을 더 진지하게 표현하여 예술적 가치를 더욱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챗GPT의 등장은 인류의 변화를 알리는 희망적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창의성을 위협하는 경고일까요? 그만큼 현재 지구는 챗GPT의 등장으로 뜨겁습니다. 이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AI. 그만큼 우리의 미래 세대는 AI와 경쟁하는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그만큼 빠르게 변화해가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변화는 필수가 됐습니다. 인류에게 또 다른 삶을 그려주고 있는 챗GPT.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요? 그 해답은 챗GPT를 사용하는 오직 인간만이 알고 있습니다.